안녕하세요. 무성모래시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무척 덥네요. 어머니랑 같이 저 강남에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 날이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영상에서 이제 잠깐 언급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에요. 리노TV라는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영상이 많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영상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서너 번? 거진 한 서너 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좀 내가 이제 요런 거, 요 두 영상은 거의 뭐 한 10번 이상 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어떤 그 세력에 대한 그 움직임, 주가 움직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내고, 그리고 뭔가 진짜 깨달음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상을 보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오랜 기간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숙련된 어떤 직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차트를 봐오시면서 그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 형태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갖고 진짜 멋지게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따라하고 싶어서 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풀어주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포기했습니다. 이분 매매법을 도저히 못 따라 하겠어요. 왜냐면 좀 알려줘야 되는데 도저히 못 따라하겠어서. 그렇지만 배운 게 많습니다. 추세라든가 어떤 뭐 타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킨 게 아니고 제 이제 블로그 이웃이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임에서도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보라님이에요. 보라님이 오늘 이런 포스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예전에는 그쵸, 요거 배그 저는 이제 배그 포기했습니다. 너무 잘해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예 포기를 했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올려놓으셨어요. 이제 코스피 퍼하고 코스피 PBR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디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저는 뭐 지금 예전에는 중요시하겠죠. 이제 실러퍼라 그래서 이제 이런데 치면 나옵니다. 실러퍼라고 그 로우트 실러 그 교수가 한 그거죠. 여기 어디 있을 건데 하여튼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뭐 별달리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시죠. 시장 지표가 그러니까 시장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시장 PBR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싸게 거래되느냐,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PBR이 지금 보시면 2010년 기준으로 바닥에 있죠. 싼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제 영상을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PBR이 낮다. PBR이 낮다. 그러면 저평가다. 이거하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평가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주가 상승하고 관련이 있느냐? 예전에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지금 제 생각은 관련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고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 대상을 고를 때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가치 투자 공부를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고 PBR 종목에 투자하는 하게 되면 할 때 되면 하면은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있어요. 예, PBR이 그만큼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지우고 있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제 그 블로그에서도 이제 그 NHN 그 제가 한국 사이버 결제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안 올려놨나 내가? 여기에 아마 이렇게 이제 갖고 있죠. 여기서 이전에도 사고 팔고 하고 여기서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이 상승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 지점에서 사고 이 지점에서 샀으면 아마 여 근처에서 팔았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잘 몰랐죠. 상승 추세 주식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했다 올랐다가 조정했다 올랐다 가는 겁니다.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거죠. 주도주.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800억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1조라는 그 금액 크기는 우리가 잘 가늠을 못해요. 너무 큰 돈이라서. 근데 얘가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 벌었냐면 얼마 벌었지? 여기다가 안 써놨나? 요걸로 볼까요? 뭐 한 80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48에 30이니까 뭐 한 300억, 한 50억 벌었겠네요. 그쵸? 작년에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이 겨우 뭐 한 350억, 400억 조금 안 되게 버는 기업을 1조 1,800억 주고 산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런 비싸게 주고 사는 유일한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겨우 미드싱글입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낮고 해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ROE를 보더라도 뭐 한때 이렇게 높은 ROE를 기록했지만 지금도 두 자리 그 10%대 초중반 그쵸?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대 초반이었고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지금 뭐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이제 작년에 겨우 이제 19%까지 찍은 겁니다. 이거를 PBR 8배로 이 ROE로 PBR 8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쟁사죠.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만 뭐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다르고 둘 다 이제 피주 위주로 하는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400억이고 영업이익은 861억입니다. PUR로 따지면 약 7.4배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저평가죠. 이게 적정평가로 거래되는 거라면 얘는 어마어마한 저평가인 것이고 이게 적정평가라 그러면 얘는 어마어마한 고평가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사이버 결제는 약간 저평가고요. 아주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냥 POR 영업이익 대비 10배, 12배 정도가 저점평가니까 그러면은 뭐 한 10배, 12배 정도 되면 업사이드가 30%에서 한 60% 정도는 나오네요. 지금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게 큰 의미가 저한테는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투자 경험이 적다 그러면 이런 고평가 기업은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주가 변동성도 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PBR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기업이 적자를 내지 않는 한 자본 총계가 쌓입니다. 그쵸? 예, 자본 총계가 이게 쌓이고, 이제 자본 총계 중에서 이게 현금으로 쌓이느냐, 아니면 유형자산으로 쌓이느냐, 아니면 운전자본, 그러니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거기에, 재고자산, 요 세 가지가 쌓이느냐, 물론 이제 매출채권 재고자산에서 매입채무를 빼야겠죠. 요게 쌓이느냐, 아니면 어떤 뭐 금융자산이 쌓이느냐, 아니면 투자부동산이 쌓이느냐, 아니면 기업 투자 주식이 쌓이느냐,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하여튼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 자본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렇죠? 자본이 축적이 되면 주가가 만약에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이 주가가 프라이스가 유지만 된다 그러면 PBR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P까지 떨어지면 PBR은 급격히 하락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PBR이 저 PBR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쵸? 저 PBR이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했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 초반 부분을 보면 이거를 이용한 투자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땐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왜 사면 안 되냐 하냐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본이 쌓이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돈이 일단 쌓이는 거니까 기업 부자는 돼요. 근데 이 기업의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업에 아무런 많은 돈이 아무리 쌓이더라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뭐 가치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기업 지분을 우리가 아주 일부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주인이다, 주주니까 주인이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상 주인일 뿐이지 실질 주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쵸? 왜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무지막지하게 쌓여있는 현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지분을 사서, 요즘은 이제 주주행동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의미 있는 지분을 사서 이 대주주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배당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꼴통짓거리를 계속 합니다. 귀찮게. 그러면서 내 지분을 비싸게 회사에 팔거나, 버핏도 이런 걸 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비싸게 되팔거나 시장에 팔아서 어떤 자본 차익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거죠. 결국은 뭐 이제 장기 투자하면 배당 수익이 굉장히 총 수익이 얻는 부분에서 배당 수익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는 저도 여기에 많이 동의를 했지만 이거는 진짜 이론적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가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대주주하고 우리하고 포지션 자체가 다른 거예요. 대주주는 기업 내부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임금이라든가 보너스를 통해서 그 현금에 대해서 접근을 가능하고 사용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까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PBR이 낮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고 지금 싸니까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뭐 코스피 퍼는 높은 편이죠. 이것도 이제 오류가 있어요. 높은 편이니까 지금 비싸게 거래돼서 위험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것도 기업이라는 거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파생된 상품일 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제가 1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억을 갖고 있죠. 그럼 소유권이 물론 나한테 있겠죠.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주식처럼 지분을 쪼개서 팔아서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이제 1억 주로 하면은 한 주당 1원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거래 가능하게끔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누가 살까요? 이 주식을. 진짜 아무도 안 사겠죠. 신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1억이면 총 그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절대로 1억이 넘을 수가 없겠죠. 그쵸? 누가 이걸 1억 이상 주고 사겠습니까? 절대로 안 사죠. 그렇겠죠. 당연하죠. 절대로 1억 이상의 거래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론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무조건 1억 아래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여기에서 파생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쥐고 있거든요. 그쵸? 네. 뭐 현실에 와서 나한테 찾아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초과해서 거래될 리는 없고, 만약에 거래된다 그러면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근데 내가 1억만 갖고 있었는데 내가 팽팽 놀다가 이제 일을 제가 좋은 사업 아이디어 구상이 생각이 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막 2억, 그 다음 년에는 5억 이렇게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내가 쓰고 남아도 이 돈이 막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개는 될 테니까, 그쵸? 거래가 되면 이게 공개가 될 테니까, 분명히 작년에는 1억 있는데 이 무상보리심이라는 놈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갖고 이 잔고가 1억, 그래서 막 2억, 3억, 5억 이렇게 늘어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걸 알아보겠죠. 당연히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때는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내가 1억을 가지고 팽팽 놀고 있으면 버는 돈도 없고 뭐 한 1년에 뭐 한 100만 원 그 이자만큼만 늘어나고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이게 막 갑자기 2억, 3억, 5억 이렇게 늘어나면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될까요? 당연히 1억의 거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비싸게 거래가 될 겁니다. 당연한 논리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우리가 요즘 제가 뭐 BYC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기업은 이제 예전 같으면 뭐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은 아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겨우 1315억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자산을 보면, 자, 거의 현금만 640억이 있고요. 재고자산은 뭐 옷으로 돼 있는지 이거는 뭐 장부가치보다 이제 낮게 돼 있을 거고, 투자 부동산만 장부상 잡혀 있는 게 5천억입니다. 예. 그리고 유형자산이 660억인데 이거를 실질로 바꾸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약 870억 정도가 있고 여기에 480억 있으니까 뭐 한 천몇백억 있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걸 다 청산을 한다 그러면 부채 다 감고 해도 분명히 1315억 이상 남을 겁니다. 그쵸? 대충만 계산을 하더라도 부채가 2,500억이니까 투자 부동산을 장부가에만 판다 하더라도 2,500이 남고 여기에 600억 있으니까 3,000억이고 3,000억에 3,600억에 뭐 한 3,800억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도 3,800억이란 돈이 남죠. 청산을 시키면 이 장부대로만 해도 이렇게 3,800억이나 되는 돈을 1,315억에서 시장에서는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냐? 쌉니다. 예, 싼 게 맞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게 올라갈까? 주가가 앞으로 싸니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저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내 1억을 거래시키는 것처럼 올라갈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떤 인덱스 펀드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강성주주들이 싸네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지.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려 있는 거를 다 받아주면서 누가 거래량을 태워서 올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테마를 타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산이 1억이었는데 2억, 3억, 5억 이렇게 급격하게 현금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일은 제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테마가 타지 않는 이상. 그러면 명백하죠. 예. 자산이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예. 제 주식 투자의 노하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재무로 바꾸고 우리가 이제 회계도 배우고 재무학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가 ROE입니다. 예, 이거는 ROE가 이거잖아요. 자본. 예, 자본 대 순이익이잖아요. 예, 순이익. 이게 뭐예요? 내가 투자한 돈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투입금 대비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기업은 영업현금 흐름하고 순이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이라 그러면 뭐 영업현금 프리 캐시플로우인가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이익이 다 현금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ROE가 변해야. ROE가 변한다는 건 뭐죠? 자본은 상당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근데 순이익은 많이 벌어들이면 높아지는 거고 적게 벌어들이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ROE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순이익이고 순이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ROE가 높아지는 것이고 ROE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려 그러면 인간은 가치가 증가하는 것에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반응합니다. 물론 시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봐야 할 것은 순이익입니다. 가치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치평가를 해서 낮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지, 제 판단입니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지 저평가라서 오른다는 논리는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이익에 죄송합니다. 순이익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당연히 증가해야 되죠. 순이익 위에는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쉽잖아요. 그쵸?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아져야 증가해야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고 영업이익 위에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고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해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은 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매출액은 또 뭐냐면 P 곱하기 Q 곱하기 Q입니다. 거기에 빼기 C는 아니지. 예. C는 이제 요 매출원가니까 이제 C까지는 봐야 되는데 매출액은 P 곱하기 Q입니다. 당연히 P가 높아지고 Q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은 매출액을 보는 게 아니라 P하고 Q, 판가하고 판매량을 봐야 됩니다. 근데 판가하고 판매량은 뭐냐? 결국은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 그쵸?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라는 거죠. 서비스. 글자를 좀 이상하게 쓰네. 그쵸?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거지가 될 수 있게끔 망하게 만들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항상. 예, 그래서 비용이 통제되고 낮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는 게 기업 분석이고 가치 평가를 하고 그런 거죠. 예,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나중 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요거다. 이 세 가지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반짝 좋아지고 만 것인지 그런 판단을 충분히 초보자라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뭐 깊숙하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는. 물론 이제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한 거죠. 하여튼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단순히 PBR 뭐 퍼 이런 거 갖고 가치 평가를 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시장이 뭐 고평가 상태가 아닐수록 좋겠죠. 근데 기업이 좋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 기술적 분석서를 보면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높다고 해서 더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낮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요즘 이제 뭐 고수다 뭐 그 뭐야 또 뭐 뭐지 이제 뭐 돈 많이 버신 자산가들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그분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니까 저평가 이런 거에 골몰하다 보면 투자할 종목도 굉장히 없어지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저평가로 고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애들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여기다가 FNF를 쳐놨잖아요. 뭐 유명한 기업이죠. 한때 뭐 물굴 빨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뭐 영원히 오를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를 피우면서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보면 전부 다 아무것도 진짜 모르고 트레이딩 하는데 말은 진짜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합니다. 제가 봐도 그럴듯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맨날 사고 팔죠. 예.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뭐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들은 그런 대응이 가능한데 그 뭐 블로그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거를 접하고 산 초보자들은 물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예. 물려서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지금 월봉상 보면 이제 쭉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인데 최근 보면은 12만 원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럼 이 주가가 도대체 왜 빠지냐? 그쵸? 이 FF 같은 기업은 진짜 웃기는 애들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웃겨. 뭐 FNF 매장을 가고 봐갖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애들 보면 진짜 웃깁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게. 요즘도 매장 가서 보려나?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FNF가 이번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으리라는 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죠. 매장을 굳이 안 가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얘가 싸냐 비싸냐? 안 비싸죠? 지금 1조 4천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1,500억이고 올해도 뭐 1,500억을 번다고 예상은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2분기는 분명히 실적이 꺾일 겁니다. 근데 이제 3, 4분기는 또 모르죠. 코로나가 어떻게 잠재돼서 치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다시 달성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뭐 하여튼 좋은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주가는 왜 떨어지냐 이게 여기서 12만 8천 원 고점을 찍고 도대체 왜 떨어지느냐. 이익의 방향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1분기 때부터 그쵸? YOY로 이익의 방향이 꺾여서 그래요.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보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얘는 어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가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게 분명하다. 제가 그래서 FNF 최근 그 저거를 다운받았어요. 리포트를 다운받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리셀러들이 입국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2, 3분기 면세점에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2분기 동사 주력 제품의 MLB 매출액은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람이 안 오니까 당연히 안 팔리는 거고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중국 소비주 퍼가 20배 이상 고려하면 동생의 11배 수준이니까 매력적인 판단. 이런 거는 주가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해제가 될 경우 동사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포트를 보면 내수가 올리고 면세가 내리고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게 불가피하다. 그쵸?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기업이 저평가, 고평가 여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얘를.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주장기 투자는 이런 거는 이제 FNF의 어떤 그 해자, 그리고 판매 능력, 그리고 어떤 브랜드 사용 능력, 이런 거를 높게 판단해서 나는 장기 보유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당연히 옳은 판단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그
뷰를 가지고 있네요. 중국 그 온오프라인에서는 잘 팔리고 있는데 면세 채널에서만 이렇게 좀 안 팔리고 있나 봐요. 그러면 면세 채널에서 도대체 얼마나 팔렸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 저평가 여부도 중요합니다. 예, 저평가 여부도 중요한데 저평가는 그만큼 내가 큰 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 촉매는 실적 증가 외에는 없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전문 투자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실적만 그 신경을 쓰십시오. 예, 신경을 쓰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2분기 실적이 뭐 한 2, 300억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YOY로 뭐 약간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실적이 QOQ로는 이제 물론 이제 기업의 특성이 좀 있지만 얘는 2분기 실적이 뭐 1분기 대비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의 어떤 연말 출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실적이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한 분기 실적이 낮아지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면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하려 그러면 당연히 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야겠죠. 좋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콜마비 NH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아시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시가총액 1조 5천억이라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쵸? 영업이익의 거의 뭐 20배 올해 하면은 뭐 한 15배 16배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이 금액에는 절대로 인수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요. 미쳤어요. 인수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뭐 좋은 말로는 기업의 어떤 뭐 지분을 사는 거다, 뭐 일부의 지분이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뭐 이거 뭐 사갖고 회사 가봐요. 경비 아저씨가 입구에서 자릅니다. 저 주주입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그럽니다. 현실에서는 먹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지분을 사면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콜마비 FNF는 얘보다 싸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주가가 하향 추세잖아요. 지금 FNF는. 그쵸? 2.95배밖에 안 됩니다. PBR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우하향인데 얘는 몇 조야? 시가총액도 비슷하네. 그쵸? 얘는 900억, 1,500억 이렇게 벌어보내고 얘는 500억, 500억, 700억 벌어보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그리고 얘는 주가가 우상향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뭐 시장의 어떤 그 심리가 녹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얘는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예요. 이익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도 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냥 뭐 벤자민 그레엄께서 말씀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미인주의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벤자민 그레엄이 어떤 이런 투기, 미인주의 투자 이런 거를 반대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네가 가진 자산의 일부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벤자민 그레엄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심성도 곱고 착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일반 사람을 위해서 니들이 이런 주식 투자하면 돈을 꼴 확률이 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대응을 잘하고 똑똑하고 이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투자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쵸. 예, 그래서 콜마비 NH하고
FNF를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차이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조리 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주절주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것도 있고 제가 좀 이제 배움이 좀 짧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봐주시는 분들 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곱깝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항상 뭐 PBR, PER, 뭐 ROE 이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다. 근데 순이익 위에는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이익 위에는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은 P 곱하기 Q다. P는 판매 가격이고 Q는 물량이다. 판매량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어떤 서비스다. 그쵸?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 컨트롤을 잘할수록 좋은 기업이다. 그쵸? 그래서 주가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싸게 많이 판매하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고 저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잘 못 팔거나 비용 통제를 잘 못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나 장기적인 거나 모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쉬었나 봐요. 뭐 저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독립기념일인가 뭐 그거였나 봐요. 그거였고 하여튼 그리고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트럼프 볼턴인가 그거 쓴 거 누가 올린 거 봤더니 진짜 하여튼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개파냐 개판 보면은 진짜 그냥 개나 소나 뭐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꼴보기 싫어갖고 혼자 조용히 살아야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못 찾겠네요.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녹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